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 그리고 TSMC, 인텔, 테슬라와 같은 개별 기업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몇 주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있는 SOXL을 절반 물량 부분 익절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은 1번 계좌에 있는 물량은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 2번 계좌에서 모아가고 있는 물량만 절반 익절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설명드리자면요.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로는 ADP 고용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2월 ADP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 수치가 너무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18만 4천 건이 나오며 예상치인 14만 8천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ADP에서 내놓는 수치와 노동부에서 내놓는 수치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어느 순간 시장에서 ADP 고용보고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요즘엔 채권이 워낙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ADP 고용보고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채권 가격이 하락폭을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엔 ADP 고용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비농업 고용 수치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워낙 이게 공식 고용보고서랑 차이가 크게 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대신 보고서 안에 세부 내용 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이번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만한 부분이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 중앙값이 10%가 올랐더라고요.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평균은 고소득자들이 수치를 더 확 뻥튀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직자들의 소득이 10%가 오른 건 매우 큰 상승폭이고요. 이 정도 증가폭이면 202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고용을 했어요. 금리에 비교적 덜 민감한 대기업들이 고용한 거면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린다는 게 뭔가 좀 쎄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하는 공식 고용보고서에서 어쩌면 쇼크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심지어 채권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탄탄하게 잘 버텨주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계좌에 있는 SOXL 절반 물량을 익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황 설명 다시 이어가자면요.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충격을 받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3월 ISM 서비스업 PMI 수치와 물가지수가 꽤 많이 하락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나마 안심하며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최근 FOMC에서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고 채권과 주식은 더욱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는 바람에 TSMC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히려 TSMC는 상승 마감했고요. 인텔은 작년 파운드리 사업부가 무려 9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인텔 CEO 팻 겔싱어는 ASML의 최신 EUV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과 문제가 좀 있었다고 밝혔고요. 적자폭은 올해가 최고치일 것이며 2030년 말에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인텔 같은 종목은 확실히 단기간에 승부가 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텔이 제시한 청사진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초장기로 들고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아예 투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저렇게 대놓고 잘 밀어주고 인텔도 이 파운드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파운드리 사업의 진입 장벽이 정말 높긴 하구나. 그래서 이게 힘들긴 하지만 한번 자리만 좀 잘 잡아준다면 도저히 이건 신규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사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TSMC와 인텔을 꾸준히 추매도 해가며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도 하락하나 싶더니 캐시우드의 매수 소식과 인도 공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